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 그러니까 너무 높다라는 것을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입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된 거는 건설사, 언론,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 이들이 신규 분양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돈이 부족하면은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월세나 전세를 살아도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줄 것도 아니고 대신 이자를 내줄 것도 아닌데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남의 돈으로 투기하고 소비한 청구서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금 환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시장금리가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경매나 급매, 할인 분양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금리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10월, 11월 두 번 연속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대출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4개월 연속 8, 9, 10, 11 이렇게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에는 0.02, 9월에는 0.15, 10월에는 0.32, 11월에는 0.24, 거의 1% 가까이 대출금리가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대출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상승한 원인, 이거를 아시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첫 번째로 환율 효과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10원 오르면은 금융지주 회사들의 자기자본 비율이 0.02% 감소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만큼 자본금이 줄어들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그거를 예금 금리는 그대로 놔두고 대출 금리는 올려서 그 차이만큼 돈을 벌어서 부족한 자본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은 시장 금리는 계속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면은 은행들 그리고 기업들 뭐를 가지고 있죠? 외화 채무가 있습니다. 달러로 표시된 그런 채무로 인해서 돈 갚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100달러를 갚아야 될 때 전에는 1200원이면 됐는데 이제는 1500원으로 갚으면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은행들 그리고 기업들 외화 채무가 614조나 된다고 합니다. 환율이 오를 때마다 달러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들 자산을 우리나라 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자산을 달러로 평가하면은 평가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신용도 이런 것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의심되는 만큼 리스크가 증가하고 금리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환율이 지금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을 합니다. 트럼프 오면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됩니다. 트럼프가 말 한마디만 던져도 환율이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환율이 1,500원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를 말하기 전에 지금 혹시 인터넷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인터넷 민족에 전화 한 통 하시면은 쓰고 계신 인터넷 약정 교체하시고 최대 48만 원을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추가로 정수기가 필요하시다면 최대 30만 원, 핸드폰 유심 기변이 필요하시면 최대 30만 원, 필요한 상품에 따라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최저 요금제를 설계해서 통신비 절감까지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공유기도 추가 요금 없이 무료로 지원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누적 가입자 수 20만 이상, 통신 경력 10년 이상 된 전문 상담사 분들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 민족을 검색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환율 때문에 가계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반기 때 도입이 돼서 시장 금리를 끌어올릴 것인데요.
첫 번째가 어떤 위기를 대비해서 자본금을 더욱 쌓는 제도인 스트레스 완충 자본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을 대비해서 은행들한테 자본금, 돈을 더 쌓아놔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국제 기준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사실 2025년 1월 이거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하반기로 미뤘다고 합니다. 환율이 급등해서 대출금리가 계속 상승하는데 여기서 또 자본금을 쌓으라고 하면은 대출금리가 더 많이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하반기로 미룬 것 같습니다. 또 하반기에 도입이 되는 게 스트레스 DSR 3단계입니다. 이거는 금리가 오르는 효과는 아니지만 대출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단계 때 도입이 되고 부동산 거래량이 서울 부동산은 9천에서 3천으로 확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텐데 이게 3단계가 도입이 되면은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실종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2단계에서 약간 매운맛을 봤는데 3단계는 정말 매운맛입니다. 이 금융권까지 대출이 거의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한국은행에서 2025년 경제 성장률이 1.8%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사회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최소 2에서 3%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1.8%라는 것은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없을 정도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1.8%로 2025년 경제 성장률을 제시했지만 JP모건에서는 1.3%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보다 0.5% 낮게 잡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이 일부러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였다가 2.1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1.8 했다가 1.6, 1.5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JP모건 외국에서 이렇게 본다는 거는 해외에서 보는 시각은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성장률도 일본을 닮아가는데 부동산이 다시 폭등한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경제 성장률이 7%, 8% 이렇게 됐을 때나 부동산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것이지 이런 성장이 멈춘 사회에서는 부동산 가격도 오히려 하락 추세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출 금리가 오르면은 제 생각에는 수도권 그리고 서울 이곳들이 가장 크게 정상화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대출 많이 받을 때 사람들이 상급지로 가면서 초연끌을 했습니다. 강남 10억 원 이상 대출 23.8%, 서초 21.1%, 그리고 7억 원 이상 강남 38%, 서초 35%, 7억 10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시장 금리가 오르면은 분명히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대기업 다니고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7억 10억 갚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정부도 부동산 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게 PF 연착륙 구조조정 시작한다고 60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5년 1월 2일 날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60조 PF 지원하겠다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지금 부동산 시장 안 좋다 이렇게 발표한 것입니다. 지금 돈을 갖다 쓸 때마다 50조, 40조, 60조 막 우습게 쓰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들의 세금으로 부메랑이 돼서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도 오고 하반기 때는 자본금을 더 쌓는 제도와 대출을 줄이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빠지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정상화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